안녕하십니까? 스타트 JSP 스텝 1 JSP 입문편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정훈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JSP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익히고 또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먼저 JSP가 무엇인지 이건 아시나요? JSP는 자바를 배우신 분들 중에 JSP도 배워볼까? 이렇게 해서 배우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업무에서 JSP 프로젝트 나 이제 나갈 건데 JSP가 뭔지 모르겠다. 한번 좀 들어보자 해서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테고. 중요한 거는 이때 J는 자바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인데 서버상에서 운영되는 페이지, 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상에서 운영되는 자바로 작성된 웹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JSP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JSP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바라고 생각합니까? 네, 물론 자바도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웹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개념이 좀 잡히지 않으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우리의 스텝 1 JSP 입문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JSP와 같은 이런 웹 프로그램, 동적 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로 요청되고 실행되는지 그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스텝 1 JSP 입문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네, 먼저 챕터 1, 즉 우리가 이제 이게 3개 과정인데요. 챕터 1은 JSP가 뭐냔 말이냐. 개요예요, 개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이 이제 개요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JSP는 서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JSP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스템에 환경 설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JDK, Java Developer Toolkit, JDK가 필요하고, 아파치 톰캣이 필요합니다. 톰캣은 이게 서버상에서 이제 JSP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 서블릿 클래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가장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아파치 톰캣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JSP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실행한다는 얘기는 코딩하고 이걸 실제로 런 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클립스가 좀 필요하겠죠. 이클립스가 대세죠. 그래서 이클립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다 이런 거를 우리 시스템에 깔고 이제 환경 설정해주고 해야겠죠. 그게 챕터 2.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챕터 1의 마지막은 이클립스에서 코딩을 하고 여러분이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서버상에서 이게 돌아가는지 여부.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코딩한 내용과 코딩을 해서 뭔가 이거를 실행시켜봐라 하고 얘한테 서버상에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적합하다 결과 뿌려주는 이게 실행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클립스와 이 서버 역할의 톰캣이 연동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시키고 제대로 연동됐다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 아니니? 이거죠.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 해보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3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챕터 1이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대충, JSP는 이런 원리로 실행되나 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단계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 JSP는 또 서블릿으로 변환되어 실행됩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모르면은 또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서블릿에 대한 이야기, 또
이 톰캣 같은 거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브라우저에서 이런 자료를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이쪽에 요청하면은 서버에서 그게 쉬운 자료면 자기가 처리를 해주지만 어려운 거면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이 컨테이너가 바로 톰캣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처리를 한다는 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되어 온 정보가 무엇인지 얘가 받고 그리고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응답해주기 위한 어떤 결과물을 내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요청, 리퀘스트, 응답, 리스판스 이것과 관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정보들, 그리고 뭐 세션이다, 쿠키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JSP도 아무리 자바에서 그 파생됐다 하지만 얘 나름대로 얘도 성격이 있고 문법이 있겠죠. 그래서 JSP의 기본적인 문법들. 그리고 JSP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얘도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러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예외 처리들.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스텝 1에서. 아시겠죠? 그 스텝 1의 여러 개 챕터 중에 오늘은 개요의 제1장의 동적 웹페이지와 개요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JSP는 네네 바로 그거죠. 자바를 이용한 동적 웹페이지 작성 기술이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죠. 동적이라는 게 뭔 말이지? 이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브라우저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뭘 알고 싶냐면은 그 10분 우리 회사는 이게 뭐 쇼핑몰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10분이 뭐예요? 한 5분 단위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5분이 지났을 때 구매 실적이 발생한 고객만 조회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회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매번 결과가 5분 전의 결과와 5분 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 말 맞습니까? 네,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카페에서요. 여러분이 글을 쓴 시점과 글을 막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올려서 그 올린 시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쓰는 중간에도 누군가는 글을 올려서 새로운 글이 올라오겠죠. 그러한 새로운 화면으로 계속 이 웹페이지가 바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페이지, 이게 바로 동적 웹이에요. 이해되죠? 이 동적 웹페이지 작성, 이거를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JSP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JSP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동적 웹페이지 작성 기술로 무엇이 있느냐? 얘 말고 얘네 친구들 많죠. 뭐 ASP도 있고 뭐 PHP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JSP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웹의 동작 구조를 먼저 배워보죠. 웹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개방적이고 플랫폼을 초월한,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윈도우니 리눅스니 뭐 이런 거 다 하여튼 초월해요. 초월해서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URL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게 바로 웹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거 사용하죠? 포털 사이트? 네이버요? 저는 구글도 쓰는데. 네, 구글. 또 다음.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어떠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또는 엔터를 치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검색어를 쳤다는 것 자체가 웹 서버에 뭔가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요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여러분은 주소창에 yes24.com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메인명, 그 회사의 URL을 쳐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URL은 아시죠? 그 해당 정보가 들어있는 웹상의 경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Uniform Resource Locator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얘는요. 그것을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URL을 요청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합당하다면은 너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HTML 형태로 또는 얘가 동영상을 요구하면 동영상 형태로 이미지를 요구하면 이미지 형태로 응답하여 여러분의 브라우저 창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뭐죠? 내부적으로 일정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약속은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웹상에서의 그 자료의 요청과 응답을 해주는 전형적인 서비스의 프로토콜이 바로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버에 닿으면 서버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서 다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때 이 경로, 이 약속, 이런 형식으로 이걸 보내야 하고 이런 형식으로 너는 응답해줘야 돼. 이런 약속이 바로 HTTP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은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 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자, 이 클라이언트에서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어느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디는 뭐, 비밀번호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어디, 그 다음 이런 거를 쓰고 여기 가입 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가입 완료를 눌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죠? 네, 내가 이런 정보를 서버에 좀 기록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얘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해서는 얘도 나름대로의 자기 혼자서는 이 작업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서버 안에서도 얘를 도와주는 일종의 도우미 프로그램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작업이 단순히 뭔가를 보여주는 작업이 아니라 어떠한 그 요구사항이 동작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든가 또 이와 같이 어떤 정보를 어딘가에 넣어주게끔 요구하는 거라면 그에 맞는 얘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유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역할의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흔히 CGI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CGI 프로그램의 뭐 대표적인 거 뭐 PHP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이런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서블릿 프로그램 같은 것들. 서블릿 예. 우리가 서블릿 보통 이야기하죠. 자바 서블릿 들어보셨죠? 예. JSP도 사실은 서블릿으로 변환되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걸 저는 그냥 서버 쪽의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과 연동되어 여기서 얘가 요청한 게 이런 거란다. 너 처리 좀 해줘. 하고 얘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들 도우미 프로그램에게. 그럼 이 도우미 프로그램은 그것을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다시 서버에게 알려주면 서버는 그것을 사용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 여러분, 더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서버는요. 항상 결과를 어떤 소리나 이런 게 아니면은 결과를 HTML 형태로 화면에 뿌려줍니다. 문서를. 그러니까 얘는 서버는 정적인 역할밖에 담당을 못해요. 그래서 HTML 형태로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구조는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는 디자인은 여러분 다 뭐죠? 네, 우리 보통 웹페이지 작성할 때 HTML 쓰죠. 씁니다. HTML을. 그럼 이 HTML은 화면의 디자인, 한마디로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 그러면은 이 껍데기 안에서 껍데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디만? 그렇죠. 이 안에 변경된 내용들. 그죠?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로 해볼까? 네, 구매 고객 정보, 5분 전에 고객과 5분 후에 구매 고객 정보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5분 후에 구매 고객 정보는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달라지는 정보는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 화면에는 이 전반적인 틀은 똑같은데 이 내용이 달라진 결과가 화면에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 전반적인 틀, 이게 HTML이라면 이 HTML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변경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뭔가 플렉서블하게 변경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다가 자바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바 명령어를 넣어서 보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될 텐데. 그게 바로 JSP의 탄생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JSP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동적 웹페이지라는 거는 이 서버 쪽의 스크립트에서 HTML, 특히 JSP는 HTML이라는 그 전반적인 틀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안에 처리되는 이 유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바 명령어를 써서 여기를 뭔가 동작을 하게끔 하자 이거지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동작된 결과를 서버가 뿌려줄 때는 다시 그것을 HTML 형태로만 결과로만 여기에 딱딱 표시가 되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HTML이 전반적인 흐름인데 껍데기는 HTML이고 그 안에 변경되는 내용, 살짝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바 명령어 쓰자. 이게 바로 JSP고 JSP는 바로 이 도우미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서버에선 처리된 결과를 브라우저 화면에 뿌려주는 거고요. 됩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죠. 이때 HTTP 프로토콜에서는요. 그 클라이언트, 즉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어떤 요청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실시간 검색어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어 치고 엔터 꽝 또는 검색 단추 누르면은 그것이 서버로 들어가서 얘가 요청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때 요청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메서드라고 불러요. 크게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2가지. 포스트와 get을 여러분께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포스트 방식은요. 그 입력 데이터를 일단은 인코딩하여 메시지 본문 안에 포함하여 전송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 뭐죠?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잔뜩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입 완료 딱 누르는 순간 얘가 이 폼에 대해서 이게 HTML의 폼으로 보통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요. 폼 액션은 뭐뭐.jsp 하고 어디 JSP에서 이걸 처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 이렇게 쓰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 HTTP 프로토콜에서는
여기가 헤더입니다. 헤더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바디예요. 바디는 이제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헤더에서는 sample.jsp에게 나 이 정보 넘기려고 해요. 이런 뜻이고, 바디 안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한 아이디는 뭐, 비밀번호는 뭐, 이메일은 뭐, 이런 정보를 인코딩하여 여기 바디에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헤더 정보를 보고 이 내용을 그대로 JSP에 넘겨서 JSP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외부에서 이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림 형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개수나 크기에 전혀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은 바디에 들어가서 전송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자료를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get은요, get 방식은 입력 데이터를 URL 정보에 붙여서 전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더 정보에 이렇게 저는 크리스마스가 궁금해요. 이렇게 바디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헤더만 있어요. 헤더만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서버에서는 곧바로 네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소 표시줄에 여러분께서 입력한 정보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URL 정보 끝에 여러분이 검색어로 입력한 내용도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yes24를 검색어로 쳤더니만 주소 표시줄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 어떤 거냐면은 yes24라는 단어를 얘가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바디가 없으니까 포스트보다 속도는 빨라요. 예. 그래서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적으면서 빠른 결과를 원할 때 get 방식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뭐죠? 내 URL의 데이터 값이 붙여져서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에는 좀 취약하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길이도 얘는 헤더에 묻혀서 전송되기 때문에 256바이트를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하고 get 방식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HTTP 프로토콜에서 처리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니 이것에 대한 HTTP 프로토콜의 메서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넘기면 이쪽에 서버에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서버에서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URL이 있어요. 그래서 URL이 있고 또 뒤에는 이렇게 콜론 찍고 포트 번호라는 걸 또 붙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포트 번호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안에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번호가 됩니다. 즉 이거죠. 이 서버에 이런 서버에 내가 이런 정보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포트 번호는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즉 포트 번호가 서버에서는 FTP하고 HTTP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F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포트 번호 같은 것이 21번, 21포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텔넷 같은 건 23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웹서버, 이 웹서버는 80포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포트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뒤에 가서 환경 설정할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얘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웹서버상에서는 웹서버는 우리가 구축을 할 때 무엇으로 구축하느냐면 이
서버상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웹서버 안에서 이게 구동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파치 톰캣 서버를 사용합니다. 예, 그럼 걔도 포트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80 포트예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JSP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요청을 하면 이 서버 안에서 이 요청이 동적일 경우 서버 혼자서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도구가 바로 JSP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SP의 활동 무대는 이 서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예, 바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바로 이 서버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서 고민해야 되고 또 실습해서 구현해야 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수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환경 설정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